그다음에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어떤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 그래서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조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해상권, 독일이 인정하는 국회 해상권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엎어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목적이 국회 해산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 이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까지 설치하려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전달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내지는 더 올라가서 박정희 모델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입법기구에 심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고 뭐 독재하고 그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 아닌가 하는.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언제나 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오공헌법 때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진 건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민주화 성과를 파괴하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식 논리를 대며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초법적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를 대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와 13공수에겐 다음 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개인별로 실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습니다.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안전사고 방지가 아니라 국회 본청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 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방첩사 요원 49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 10명도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을 체포하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얘기는 오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냐며 12.3 내란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12.3 내란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항명죄 위협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양심 있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짜리 내란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권의 출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